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쉽게 할 수... 오히려 공부를 더 안 했던 것 같아요. 입사했던 썰을 풀어주시면. 준비를 안 하고 붙었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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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는 언니들 박혜송. 오아람입니다. 네, 저는 인사대독개선팀에서 팩폭과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박혜송 전임입니다. 저는 인사대독개선팀에서 막내 귀여움과 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오아람이라고 합니다. 와! 저희가 코이카 공식 인스타그램 스토리랑 유튜브 커뮤니티 댓글로 채용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하나하나씩 읽어보면서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몇 번 치는 걸. 이 질문. 관광고를 가볼까 하는데 고졸도 입사 가능할까요? 고졸도 입사 가능합니다. 저도 고졸 전형으로 입사한 케이스고요. 저희는 고졸 제한 경쟁도 하고 있고 일반직 채용에서는 고졸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가 있어서 고졸자 분들도 충분히 입사 가능하십니다. 총 4명, 데이터 쪽으로 2명, 사무직으로 2명 이렇게 뽑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정보보안으로 2명 뽑고 사무행정으로 2명 뽑을 예정입니다. 이제 곧 주임님의 후배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게 장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코이카에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일할 수 있고 취업 준비 시작하려는 3학년이라고 하는데 뭘 해야 될지 감조차 없대요. 코이카 홈페이지를 한번 정독해 보시는 거. 근데 저희가 이제 국별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뭐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키르기즈스탄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중동 중앙아시아에서 지금 핫한 이슈가 어떤 건지 이런 게 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봉사단이랑 아니면 해외 사무소가 파견된 YP라고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도 좀 이제 참여하시면 코이카 사업들을 보다 직접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코이카에 입사하려면 뭐 해외 파견이라든지 YP 관련 경험이 꼭 있어야 하나요?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봉사단이나 YP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입사는 가능하신데요. 그 대신 개발협력 관련해서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공부를 해왔고 이런 건 좀 어필을 해주셔야지 아무래도 저희가 채용해서 보는 게 직무 적합도이다 보니까 제가 하나 꿀팁을 알려드리면 코이카 홈페이지에 조직도라는 게 있어요. 조직도를 보면 저희 회사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 나와 있는데 어떤 쪽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두고 있구나 이런 것도 보이고요. 두 번째 꿀팁은 개발협력 좋은 일자리라는 탭이 있어요. 거기에는 많은 채용 공고들이 올라오는 탭인데 어떤 일을 하는지 정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내가 어떤 분야로 일을 하고 싶고 어떤 직무를 맡고 싶다 확고하게 생각해보는 게 정말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해요. 요가. 네. 지원자가 궁금해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뒤에도 귀엽게 읽어주세요. 이렇게 입사의 기준으로 유효한 830점 이상의 토익과 같은 공인 어학 점수가 필요합니다. 일반직 채용에서는 그렇고요. 고졸자 제한 경쟁에서는 어학 점수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인사 규정상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해외 사무소 파견 근무가 가능한 자 이렇게 하면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원 가능하십니다. 학력이나 성별이나 나이 제한 없이 모두 다 가능하십니다. 30대가 넘으신 분들도 있고 저처럼 20대 초반이신 분들도 있고 나이, 성별, 외모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질문들을 살짝 보니까 NCS 관련된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고. 중요한 점은 모듈형, 피셋형 딱딱 정해진 게 아닌 혼합된 흔히들 P줄형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코이카 준비하는 조금 어려움은 있을 것 같긴 해요. 피셋형 문제도 풀어봐야 되고 모듈형 문제도 풀어봐야 되고. 그죠? NCS 마지막 주에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될까요? 마지막 주에 어떤 식으로 준비하셨어요? 마지막 주에는 아무래도 정리하는 단계가 돼야 되니까 이제 본인이 약한 유형이 있어요. 문제들을 이제 틀린 문제들만 모아서 오답노트 형식으로 만들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 주에는 오히려 공부를 더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저는 멘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험 실전을 하루를 연습했던 것 같아요. 일찍 일어나서 시험장에 가는 것처럼 독서실에 가서 시험을 한번 풀어보고 그냥 집에 온다든지 오히려 공부량은 더 줄었는데 실전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많이 긴장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최근 코이카에서 지원자들에게 원하는 역량은 무엇인가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 분석 능력이나 정보 처리 능력을 묻는 질문들이 조금 많아졌어요. 그리고 저희가 새로 생긴 부서가 있죠. 기조실 내에 디지털 전환 특별반. 맞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디지털 전환 쪽에 조금 관심을 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신경 쓰셔가지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힌트가 좀 됐겠죠?
입사하면 희망 부서를 선택하나요? 이제 신입 직원분들 입사를 하시게 되면 입문교육이라고 해서 한 3, 4주 정도 교육이 진행되거든요. 각 부서에서 오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 좀 원한다 라고 이제 설명을 각각 해주시는데 이제 교육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저희가 희망 부서를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반영되는 건 아니고 PO가 있는 부서에는 배치되기도 하고 아니면 인사실에서 좀 검토했을 때 이 사람이 이런 분야에 경력이 있으니까 이 부서를 배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 파견 가고 싶어요? 뭐 해외 근무 맞나요? 해외 지사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좀 있거든요. 저희 회사는 해외 지사라기보다는 해외 사무소가 있습니다. 44개국에 44개의 사무소가 있어요. 현재는 정원의 20에서 25% 정도가 해외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외국어가 넘사벽처럼 느껴집니다. 영어는 원어민 만큼 잘해야 하나요? 일반직 채용 같은 경우에는 토익 성적이 830점 이상은 돼야지 지원이 가능하세요. 영어 면접에서는 이제 영어로 자기 표현을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됩니다. 영어를 원활하게 듣고 말하는 정도가 원어민 수준. 아유, 떠듬떠듬해도 말만 전달이 되면 되는 거예요. 꼭 영어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선생님 그 토익점수 공개할까요? 이게 본인이 말씀하시기에 쑥스러울 것 같아요. 토익 만점. 몇 점? 만점. 이러니까 이렇게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입사할 당시는 그랬고 아마 그 유효기간이 만료됐을 거예요. 어쨌든. 아니요. 지금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으니까. 저는 0점입니다. 0점. 네, 영어를 엄청 잘하실 필요는 없고 토익 830 이상만 되면 지원 가능하시니까 많이 겁먹지 마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 입사썰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썰을 풀어달라라는 말이 있었는데 저희님께서 한번 입사했던 썰을 풀어주세요. 작년 3월에 입사했는데 제가 코에카를 처음 준비한 게 그러니까 입사하기 2년 전이었어요. 시험을 3번을 받고 총 2년 준비하신 거예요? 네. 코이카에 연수생 사업이 있어요. 외국의 개도국의 공무원 분들이나 의사분들을 이제 우리 코이카로 초청을 해서 초청 연수를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서울이 궁금하잖아요. 서울 시내를 가고 싶잖아요. 그럼 이제 고등학교 봉사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한국어 통역 도와드리면서 이제 본인께서? 네, 제가 고등학생 때. 네. 2년 전. 그래서 이제 코이카에 관심을 가지다가 대학생 때 이제 나도 코이카에 한번 입사를 해봐야겠다. 맨 처음에는 진짜 멋 모르고 NCS만 열심히 풀어서 갔어요. 근데 코이카 필기전형 관건은 논술이랑 영어잖아요. 준비를 안 하고 봤는데 첫 번째 붙었어요. 준비를 안 하고 봤는데 네, 붙었다고? NCS만 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차 면접에서 코이카 관련된 질문을 물어보시는데 거의 모르겠는 거예요. 그쵸. 이제 1차 면접에 떨어지게 되었고 진짜 열심히 준비해봐야겠다. 스터디를 꾸리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한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만나가지고 영작 같은 경우는 코리아 헤럴드나 코리아 타임즈 같은 영자신문 번역하고 다시 한국어로 이제 옮겨보고 논술 같은 경우는 ODA 도서관이라고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시면 코이카가 발간하고 있는 연구 자료들이 있거든요. 분야별로 주제를 셀렉팅해서 논술을 쓰고 스터디원들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스터디원들이 그렇게 온화한 분들이 아니었다고요. 온화하지 않았어요. 이 준비할 때는 냉철했고 비판도 되게 많이 하셨고 그래서 스터디원들 덕분에 논리적인 사고도 좀 더 탄탄하게 만들고 글을 잘 구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떨어지게 됩니다. 2번째 시험은. 네. 내 취업 상대는 코이카가 아닌가? 다른 공기업에 잠깐 있다가 근데 거기는 또 이제 공기업이다 보니까 교대 근무를 하는 곳이었어요. 야간 근무 끝나면 이제 아침에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틈틈이 혼자 가서 스터디 때 했던 것들 좀 복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저도 입사 준비할 때 스터디를 만들고 동아리를 만들어서 모의 면접이나 모의 시험 많이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는 면접 준비할 때는 카메라를 많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 답변하는 내용은 사실 거의 다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나를 딱 봤을 때 믿음이 가는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게 외모가 문제가 아니라 표정이나 인상에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역시 그래서 유튜브 스타가 되셨네요. 입사 1년 차인 우리 오하람 주임님이 코이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제가 제일 긴장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면접 전형 안내문에 단정한 옷차림이라고 써있는데 맨투맨의 청바지를 입고 면접 전형에 임해도 된다. OX. 맨투맨의 청바지는 좀 X?
세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냥 진짜 안내문에 나온 대로 그냥 단정하게만 입고 오시면 되거든요. 근데 진행하면서도 그렇고 제가 임하면서도 그렇고 한 번도 맨투맨 청바지를 입으신 분을 보진 못했어요. 면접 교통비는 총 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X 3만 원 아닌가요? 땡. X는 맞았는데 사유가 틀렸어요. 왜냐면 1차 면접, 2차 면접 둘 다 있잖아요. 그래서 총 6만 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면접비를 총 얼마 받으세요? 아, 저요? 코이카 촬영에서? 얼마 받으실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진짜 이거는 회심의 문제. 11월 19일 코이카 구내식당 점심 식사 메뉴는 연어 스테이크다. 11월 19일이면 언제죠? 요일이 어떻게 되죠? 목요일. X. 그러면? X.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원래 수요일과 금요일에 그런 회심의 메뉴가 나오는 법이거든요. 그래요? 그럼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회사에 오면 이제 매월 초에 할인하는 게 저희 회사 중식 메뉴예요. 이것도 회사 복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회사 구내식당이 진짜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저희 회사 돈가스를 진짜 좋아합니다. 진짜 제 얼굴 3개, 너무했다. 그거 너무. 하나 정도? 근데 돈가스가 나오는 날엔 진짜 너무 고통스러운 게 10시 반부터 그 튀김 냄새가 이렇게 창문을 타고 올라오는데 아주 미쳐버립니다. 그 취업 준비 하다가 누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취업하는 게 되게 연애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다고. 지금 당장 누가 내 매력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나한테 매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충분히 그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하나씩 잘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취업준비생 여러분들 더 힘내서 열심히 하시라고 준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입사 시험을 앞둔 나의 각오나 다짐을 영상 댓글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총 5분께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댓글 써주세요. 지금까지 인사하는 언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코이카에서 만나요.